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7. 원자가 이온으로, 이온이 화합물로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어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는 실험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이온의 이동 방향 확인 실험 해석하기를 해보는데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줘요. 그래야 거름종이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거름종이의 가운데에 떨어뜨린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는 실험이에요.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거름종이에 적십니다. 거름종이를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전원장치를 연결합니다.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과 보라색의 과망간산 칼륨 수용액을 거름종이의 한가운데에 떨어뜨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전하를 띠는 황산구리 수용액의 푸른색 성분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음전하를 띠는 과망간산 칼륨 수용액의 보라색 성분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온의 이동 방향 확인 실험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황산구리 2는 황산이온 SO4E-와 구리이온 CU2+가 결합한 물질이에요. 과망간이지산 칼륨은 과망간이지산 이온 MnO4- 칼륨이온 K+가 결합한 물질이에요. 실험에서 파란색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했어요. 파란색을 띠는 구리이온 CU2+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과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파란색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황산이온 SO4E-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무색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에서 보라색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과망간이지산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플러스 극으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칼륨이온 K+는 플러스 전하를 띄어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지만 무색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에는 어떤 이온이 있냐 하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겠죠. 지금 여기 거름종이에 있는 양이온의 종류는 CU2+ 구리이온과 K+ 칼륨이온이 있어요. 그리고 질산칼륨도 있잖아요. 질산칼륨은 질산이온 NO3- 칼륨이온 K+가 결합한 물질이거든요. 여기에 K+ 칼륨이온도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리고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음이온의 종류는 MnO4- 과망간이지산 이온과 SO4E- 황산이온과
NO3- 질산이온 세 종류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게 돼요. 여기서 칼륨이온은 무색인 거 얘기했고, 질산이온도 무색이어서 이 두 이온은 색깔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걸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처럼 이 실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각각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는 또 다른 실험을 해 볼게요. 실험을 통해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해 볼까요? 전기 회로에 아연판과 구리판을 연결합니다. 전극을 염화나트륨에 데워보고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합니다. 전극을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담가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합니다.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전원에 연결하면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전류를 통해 우리는 수용액 속의 이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극을 넣고 전선으로 전구와 전원장치를 연결을 했죠. 그랬을 때 염화나트륨이 소금이니까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소금물이죠.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는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를 실험을 통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 전기 회로를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넣었을 때 어떻게 전류가 흐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끊어진 전기 회로를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넣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Cl- 이온이 끌려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음이온은 전자를 원자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Cl-는 플러스 극에 전자를 주게 되는 거예요. Cl-는 전자를 준 다음에 Cl 원자가 되는데 이 Cl 원자 두 개씩 결합을 하게 되면 Cl2라고 하는 염소 기체가 되죠. 이 염소 기체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전지에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고 아까 전원장치가 전지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전지에서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전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오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잖아요. 여기에 양이온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선은 Na+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용액이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 H2 중에서 일부가 이온화가 되어서 H+와 OH-로 나눠지게 돼요. H+와 OH-가 결합한다면 H2O 물이니까 나눠지게 되면 H+와 OH- 이온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Na+와 H+의 양이온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양이온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때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이 전자를 H+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H+는 원자 H보다 전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인데 전자 하나를 받았으니까 H+가 H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H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H2 수소기체가 되어서 날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요.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서는
전기회로에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까 복잡한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전기력 중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끌려오게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은 역시 전기력 중 인력에 의해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결국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아까 실험에서 나왔는데요. 이 설탕의 수용액에 전극을 넣고 전선으로 전구와 전원장치를 연결을 했을 때에는 설탕 수용액에서는 이 전기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구에 불이 안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탕은 설탕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물에 녹아서 이온이 아니라 분자로 분리가 되고요. 이런 설탕 분자와 같은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했던 실험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이 실험도 마찬가지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온은 전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온은 전기를 띠는 입자다는 것을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제 학습지의 두 번째 화합물과 화학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나트륨과 염소를 섞어주게 되면 나트륨의 전자가 염소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음이온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결합을 하고 화합물을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겨서 서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해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합된 물질이다 해서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그때 아까 보여줬던 NaCl 소금이죠. 얘는 원소가 나트륨이랑 염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화합물 맞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화합물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방금 봤던 이온 결합 화합물,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생성된 화합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분자 중에서도 화합물이 있어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인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분자는 보다시피 이렇게 원자들이 결합해서 생성된 거를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는 이 Cl2는 한 가지 원소, 염소라고 하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얘는 화합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H2O 물 분자죠. 물 분자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분자이면서 화합물이죠. 그래서 화합물에는 분자와 이온 결합 화합물 두 종류가 있고요. 이때 분자와 이온 결합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왜냐하면 분자 같은 경우는 원자라고 하는 게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원자들이 결합된 분자도 전기를 안 띠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이온결합 화합물은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냐면 Na+는 플러스 1의 전하이고 Cl-는 마이너스 1의 전하잖아요. 그러면 NaCl은 전하가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이온결합 화합물은 전하가 0이고 전기를 띠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실험에서도 봤듯이 그 고체 소금은 전기를 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하면 염화나트륨 소금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황록색의 염소기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이 금속 나트륨 고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을 한두 방울 뿌려주면 반응이 시작되고요. 반응할 때 엄청난 열과 빛을 내면서 반응을 하죠. 그리고 나서 흰색 구름 같은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염화나트륨 소금이에요.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하면 염화나트륨 소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결합 화합물과 분자의 차이점을 보충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화합물인데요. 여기서 이 작은 것이 Na+ 나트륨 이온이고요. 이 큰 것이 Cl- 염화 이온이에요. 이렇게 이온결합 화합물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교대로 결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많이 결합을 하고 있으면 큰 소금 결정이 되는 거고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적게 결합하고 있으면 작은 소금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분자의 경우에는 이건 물 분자인데요. H2O잖아요. 분자는 독립된 객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물에서 보면요. 이 물 분자가 독립된 객체로 존재하지 분자가 서로 이런 식으로 쭉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화합물을 배웠는데요. 화합물도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편리해요.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원자의 수를 숫자로 나타낸 식을 화학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이제 분자를 화학식으로 표현한 거를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식을 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물분자가 두 개가 있는데 물분자 두 개를 분자식으로 써볼게요. 우선은 분자의 개수가 두 개죠. 그래서 2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자 하나를 분자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표시하고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물분자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가 두 개 있으니까 수소 원자를 원소 기호 H로 표시하고 두 개니까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2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산소 원자는 한 개 있으니까 산소 원자의 원소 기호 5를 표시하고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1을 표시하려 하지만 단 1은 생략을 해줘요. 그래서 1은 표시하지 않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분자 두 개를 분자식으로 표시하면 2H2O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형이 하나도 없고 2H2O라고 하는 분자식만 나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첫째는 이 H2O에서 분자의 총 개수를 알 수 있죠. 물 분자 H2O가 2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분자 1개당 원자의 개수도 알 수 있죠. H2O 물 분자 1개당 H 수소 원자가 2개고 O 산소 원자가 1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원자의 총 개수도 알 수 있겠죠. 이 H2O에서 수소 원자는 H2O 물분자 1개에 수소 원자가 2개가 있는데 물분자가 2개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물분자 2개에는 수소 원자가 4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실제 모형에서 봐도 수소 원자가 물분자 1개당 2개가 있는데 물분자가 2개니까 수소 원자는 4개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산소 원자는 물분자 1개당 산소 원자가 1개가 있는데 물분자가 2개면 곱하기 2를 해서 물분자 2개에는 산소 원자가 2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모형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물분자 1개당 산소 원자는 1개인데 물분자가 2개니까 산소 원자가 2개인 거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자식만 보고도 이런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쉬운 예로 염화나트륨, 소금의 화학식을 쓸게요. 화학식을 쓰는 방법은 양이온의 원소기호를 먼저 써요. 양이온은 Na+니까 원소기호 NA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음이온의 원소기호를 나중에 써요. 음이온은 Cl-죠. 그래서 원소기호 Cl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 이온이 결합한 개수 B를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시하는데 염화나트륨의 경우에는 Na+와 Cl-가 보다시피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을 쓰고 싶지만 1은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NaCl이라는 화학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이온결합 화합물의 이름은 어떻게 부르냐면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나중에 읽어요. 그래서 이름은 염화나트륨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염화칼슘을 화학식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염화칼슘은 흰색 고체고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우선 이런 습기 제거제, 염화칼슘이 주변에 있는 물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습기 제거제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눈이 왔을 때 눈길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이 눈을 녹여줘요. 그런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염화칼슘을 화학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염화칼슘을 화학식으로 표현해 보면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양이온이 Ca2+잖아요. 양이온의 원소기호 Ca를 먼저 쓰고요. 음이온이 Cl-잖아요. 음이온의 원소기호 Cl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합하는 각 이온의 개수비를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Ca2+와 Cl-가 1대2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대2라고 쓰는데 1은 생략하죠. 그래서 염화칼슘을 화학식으로 쓰면 CaCl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온결합 화합물의 모형을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개수비를 계산해 줘야 해요. 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합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를 구하는 방법은요. 양이온의 전하 Ca2+는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고요. 곱하기 양이온의 수,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더하기 음이온의 전하, 음이온은 Cl-니까 전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기 음이온의 수,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항상 0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온결합 화합물은 전하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온의 전하 곱하기 양이온의 수에다가 음이온의 전하 곱하기 음이온의 수를 하면 이온결합 화합물의 전하가 나오죠. 그게 0이란 얘기예요. 그 식을 쓴 거예요. 이 식에서 0이 되려면 양이온의 수가 1이고 음이온의 수가 2가 되면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죠. 이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가 1대 2인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개수비를 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 이 방법으로 개수비를 구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방법을 쓰면 아주 쉽게 화학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염화칼슘은 CA2+와 Cl-가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이온의 원소기호 CA 먼저 쓰고 음이온의 원소기호 Cl을 나중에 쓰죠. 그런 다음에 각 이온의 개수비를 원소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개수비를 구하는 게 번거롭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 오른쪽 위에 쓰인 숫자 있잖아요. 숫자를 교차해서 화학식에서 개수비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을 써야 되는데 1을 생략하고 여기에다가 2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aCl2라고 해서 화학식이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화학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화학식의 이름도 간단하게 이온의 이름을 교차해서 읽어주면 돼요. 염화, 칼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생성된 여러가지 화합물의 화학식을 나타내고 이름을 불러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이온으로 칼륨이온 K+와 음이온으로 염화이온 Cl-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양이온의 원소기호 K 먼저 쓰고요. 음이온의 원소기호 Cl을 나중에 쓰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를 교차해서 쓰는데 둘 다 1이죠. 1은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쓰면 KCl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KCl 이름을 읽을 때에는 이온의 이름을 교차해서 염화, 칼륨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양이온, 마그네슘이온, Mg2+와 음이온은 산화이온 O2-가 결합된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볼게요. 자, 양이온의 원소기호 Mg 먼저 쓰고요. 음이온의 원소기호 O를 나중에 쓰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를 교차해서 쓰는데요. 2대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g2+와 O2-가 2대2의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2대2는 결국 1대1로 결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을 쓰는 건데 이제 1은 생략하니까 그냥 화학식은 MgO, 써주면 돼요. Mg2O2로 쓰면 안 돼요. 개수비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2대2는 1대1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MgO로 써줘야 되고요. 이름은 음이온 먼저 부르고 양이온 나중에 불러서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양이온은 나트륨이온 Na+고요. 음이온은 황산이온 SO4E-가 결합된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양이온의 원소기호 Na 먼저 쓰고요. 음이온의 원소기호 SO4 나중에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를 교차하면 2, 1은 생략. 그래서 화학식은 Na2SO4가 되고 화합물의 이름은 교차해서 읽어주면 황산,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양이온 칼슘이온 Ca2+와 음이온 수산화이온 OH-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보도록 하면요. 양이온의 원소기호 Ca 먼저 쓰고요. 음이온의 원소기호 OH 써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를 교차하면 1대 2로 결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1은 생략하고 2를 써주는데요. 2를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괄호를 치고 2를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CA 괄호 OH2 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OH 다음에 2를 써주면 이건 의미가 산소 1개에 수소 2개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는 OH-가 2개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도 2개고 수소도 2개란 얘기예요. 그걸 표현해 주려면 OH에 괄호 해준 다음에 2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주의하시도록 하고요. 이름은 교차해서 부르면 되니까 수산화 칼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